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젤입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좀 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이 더운데 수학을 하겠습니까?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이제 한번 봤어요. 이제 어디를 해야 되나 봤더니 저희가 오늘 할 단원이 드디어 프랑스 초등학교 5학년, 여기는 5학년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5학년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중학교 수학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여기는 학제가 프랑스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나고 나서 중학교는 우리는 1, 2, 3학년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6, 5, 4, 3 이렇게 4년이 중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정도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정말 시리어스한 수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할 분야는 좀 재밌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재밌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뭐야 또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실생활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수학을 만나요.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되면 손해를 보게 되죠. 왜? 우리가 마트에서 20% 할인을 한다, 뭐 20유로를 할인을 해준다 이거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돼. 0 안 되면 계산기 쓸 수도 있고 대부분은 20% 할인이다 이러고 괄호 열고 되게 친절하게 그래서 얼마를 깎아주느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만나는 문제들은 진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그렇게 계산을 안 해주거든. 계산을 안 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어른들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아는 척 하면서 손해를 봅니다. 어떤 데서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고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알았어야 되는지 실제 생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프랑스처럼 한국에서도 딱 단원으로 빼가지고 가르쳐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프랑스에서는 아예 한 단원으로 빼서 가르쳐 주고 6학년 되면 또 하고 5학년 되면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만나는 게 제일 쉬운 단계가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단원들마다 좀 섞어서 나오지 않을까? 혹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제가 한국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학을 프랑스에 맞춰서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럼 프랑스에서 하는 수학을 내가 한국에서 굳이 알아야 될까? 아니죠 여러분. 프랑스 수학은 정말 사고 수학이거든요. 프랑스 수학을 제대로 배우시면 한국 수학이 쉬워진다는 거 의외로.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뭐 이렇게 따로 이론을 배우고 공식을 외우고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그때그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능숙해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침착하게 잘 풀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일 간단하고 쉬운 문제 한번 볼게요. 어느 주차장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바이크는 주차장에 주차비가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다? 이렇게 주면 헷갈리거든. 우선 한 반은 떨어져 나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이크는 하루를 주차하는데 60상tim이에요. 그리고 차는 주차하는데 1시간에 4유로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어떻게 주겠어요? 차를 하루 동안 주차를 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한 반은 정말로 한 반은 60상tim 딱 쓰고서 땡 이렇게 돼요. 왜? 걔네는 바이크라는 말을 까먹었어. 어디에만 집중을 한다? 하루라는 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60상tim이라며 60상tim 딱 써요. 바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제에 집중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물어본 게 차예요. 그리고 듀레이션 얼마나 주차를 하느냐? 하루예요. 근데 여기는 1시간에 4유로라고 줬어. 그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걸 12로 곱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24 곱하기 4를 해야지만 답이 되는 거겠죠? 답은 96유로예요. 뭐 한 샹젤리제쯤 되나 봐요. 너무 비싸. 근데 어쨌거나 계산한 값은 96유로.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를 못 믿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96유로? 하나로 하면 15만 원? 미친 거야? 이러면서 내가 아마 답이 틀렸나 봐.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 넘게 나와도 어떤 장소는 그렇게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정직하게 풀어서 그 값이다 믿는 겁니다. 한 번 더 검사는 해보고 그래도 또 그 값이야. 그럼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조금 더 이제 까다로워지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어떤 심화적인 비율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비율대로 곱해주거나 아니면 비율대로 나눠주거나 가끔은 더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점점 지나가면서 약간 까다로운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를 차곡차곡 잘해야지만 나중에 약간 꼬아서 나와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이런 거 보고서 이거 너무 쉽잖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조금 까다로운 걸 보면 갑자기 흔들리는 거지. 거의 모래에다가 집을 지은 거죠. 확 내려앉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거만함입니다. 내가 너무 잘해. 자만감. 안 돼요. 항상 이거는 뭔가 꼬인 게 있을까? 뭔가 트릭이 있을까?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진짜 쉬운 문제라도 정말 간단하게 구구단해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산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항상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쉬운 거 해볼게요. 이건 금방 풀 수 있어. 어느 공장에서 하루의 차를 생산하는 게 90대인 거예요. 일주일에 생산하는 거는 몇 대일까? 너무 쉽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 7 곱하기 90대 해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630대다. 이건 뭐 풀 필요도 없지.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건 구구단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비율에 맞춰서 곱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약간 바꿔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멜로디라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급이 16유로예요. 그러고 2월 내내 일을 했는데 몇 시간을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2월달 총 수입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1152유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월달 동안 몇 시간 일을 한 걸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까지는 곱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나눠줘야지. 뭐 곱하기 16유로를 해서 1152가 나왔는데 그 구멍 난 곳을 찾아내려면 거꾸로 나눠줘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율대로 나누거나 곱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152를 16으로 나눠봅시다. 1152 나누기 16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 이런 거를 나눌 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일단은 그 근처로 되는 거를 몇 개를 곱해보는 거죠. 우리가 16에다가 10을 곱하면 160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0까지는 안 되겠지. 근데 9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 9보다도 더 작을 것 같아. 7을 한번 넣어봅시다. 6, 7, 42. 그리고 1, 7, 7, 112. 그러고 32가 되잖아요. 두 번. 딱 떨어지지. 결국은 답은 뭐다? 72. 이렇게 쓰면 맞을까? 여기 이 나라에서 만약에 72 이렇게 썼어. 틀려요. 끝에 단위 꼭 써줘야 됩니다.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차피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70이라고 쓰면 시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무조건 뒤에 단위도 같이 써줘야지만 완벽하게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가 930kWh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30일이다 한 달은 우리가 달 중에서 2월달은 28일이고요. 5월달은 31일, 4월달은 30일, 달마다 날짜 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달은 30일짜리 달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930kWh를 한 달 동안 썼다면 이 가족은 평균 하루에 얼마나 쓰고 있나?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930에다가 31을 나눠주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를 썼나?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따로 나눗셈 하지 마요. 그냥 이런 거는 암산이 돼야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31 kWh 꼭 써줘야죠. 이렇게 쓴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율대로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왜 그 말을 계속 강조를 하냐면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딱딱 비율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갔는데 우체국에서 우편 요금이 한 번 보내는데 중량이 20g까지인 거는 0.3유로를 내야 되고 40g까지인 거는 0.37유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게 비율적으로 맞지 않죠. 원래 그냥 이게 비율대로 가려면 20g에 2배가 40g이니까 0.3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비율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극간을 구하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체국을 갔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보내고자 하는 우편은 30g인 거예요. 얼마 내야 돼?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 극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기 시작해. 얼마를 내야 돼? 20g보다는 큰데 10g 초과됐는데 그럼 이거를 또 막 쪼개고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딱 보고서 아,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이 중량이 어느 극간에 들어간다? 40g까지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답은 0.37유로다. 이거는 뭘 느껴야 되냐면 계산을 하지 않았어.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였어요. 근데 수학 문제 중에서 이렇게 언어적인 게 이해가 가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국어나 영어는 못하는데 수학은 잘하잖아. 글쎄요, 그걸 주입식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는 잘 풀 수도 있겠지. 뭐 그 유형을 달달달 외웠다. 그런 애들이 계속 수학을 잘한다면 수학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수학은 정말 종합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진짜로 잘하는 애들은 국어, 영어도 잘해. 언어를 잘 알아듣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의 수학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랑 뭐 국어는 못해. 이거는 그런 말을 누가 하잖아요. 웃어줍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책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볼 때가 아니란 말이야. 책을 읽고 한 단어라도 더 알아듣고 그리고 그 행간에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정말 나중에 꼬아서 나오는 수학 문제를 잘 다루게 되고 그런 문제를 봤을 때 하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아무리 길어봤자 읽으면서 바로 뭘 구해야 되는구나 알아내는 능력, 그게 생기려면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